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주일인데 때마침 필라이트 자서전 21번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들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남은 시간들 잘 쉬시고 이제 다음날 이제 개운한 한 주의 시작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필라이트가 드디어 이제 애인 페니와 약혼 반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은 양가 부모님도 이제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필라이트가 이제 한 달간 이제 일본 출장을 가게 됩니다. 요번 출장은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압박감이 느껴지는 출장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필라이트가 출장을 갈 때마다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약 기간이 3년마다 갱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장기 계약은 안 맺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필라이트 말고 더 미국 전역에 이제 많은 곳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생겨버리면은 필라이트 말고 다른 곳과 이제 계약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은연중에 압박을 이제 가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거대한 유통회사가 이 신발, 이 오니치카 타이거, 이 일본 회사와 계약을 해서 당신들 신발을 우리 이제 유통 이제 마트 같은 곳에 진열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훨씬 많이 팔릴 테니까 일본 회사 입장에서는 실리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번에 찾아가기 전에 필라이트가 갔을 때도 이제 겪었던 당혹감이 그거였죠. 이 기탐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 남자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죠. 우리는 동부에도 사무소가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더 많은 매출이 생겨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압박을 가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필라이트가 졸지에 어쩔 수 없이 동부에 사무소가 이미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얼렁뚱땅 무마하게 돼버린 이제 그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요번 출장 기간은 이제 일단 분위기 자체는 대단히 좋았다. 역시 이 필라이트를 상대한 담당자는 이제 기타미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필라이트가 이 기타미를 만났을 때는 이 기타미가 굉장히 머리 기름도 쫙 바르고 아주 깔끔한 정장에 세련된 복장으로 나타나서 위압적인 자세로 마치 자신이 갑이고 너가 을이다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압박을 가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외로 이제 굉장히 좀 싱글벙글 웃으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동부에 사무소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 기쁩니다. 잘 됐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이제 미국 전역 시작을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봅시다 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이제 대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필라이트가 좀 순진한 모습을 보여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필라이트가 이 기타미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바우먼 코치와 존슨이 함께 합작으로 이제 이런 신발을 만들어 달라라고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이런 신발을 만들어 준다면 이제 미국 상황과 더 잘 맞기 때문에 신발이 훨씬 잘 팔릴 겁니다. 라고 하면서 존슨과 바우먼 코치가 연구해서 이제 만든 그 운동화 그 표본, 이제 그 스케치 설계도를 기탐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거를 정보를 주면 사실은 그 일본 회사에서 돈을 줘야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적 재산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필라이트가 의외로 순수하게 이거를 딱 공개해서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걸 딱 보더니 기타미도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국 사람의 체형에 맞는, 그리고 달리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3중창으로 3중 쿠션으로 이제 충격이 완화되는, 발끝까지 완화가 되는 아주 또 이제 기발한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전에 기억하실지 모를 겁니다. 존슨이 막 영업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마라톤 대회에 막 참여를 하면서 마라톤 대회 1등하게 된 그 선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신발 밑에다가 슬리퍼 그 깔창 이거를 껴 넣어가지고 했던 그 아이디어를 이제 합본판을 이렇게 내가지고 이 신발 아이디어를 스케치를 떠가지고 보여준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기타미는 이제 이 필라이트의 이런 그 정보 제공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마치 친구처럼 이제 대해줍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겪게 되는데요. 이제 이 필라이트 입장에서는 이 일본 사람이 이제 기타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얄미워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해요. 필라이트는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다 오픈을 해서 이런 기술적인 측면까지 제안해서 아이디어를 줬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지금은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기타미를
필두로 해서 뒤에서 이제 조정해서 이제 위에서 이제 회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렇게 명령이 내려졌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얄밉게 이제 갑자기 확 돌변하면서 행동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필라이트는 굉장히 실망을 하면서 이제 역시 일본 사람은 속을 알 수 없구나라는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나중 일이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 요번 출장에서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져서 약 한 달간에 걸쳐서 거의 매일 만났는데 이 기타미와 필라이트는 마치 친구처럼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도 나중에 이제 이 일본에서 이제 필라이트가 법정 공방이 벌어져요. 근데 이 기타미에게 아마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회장부터 시작해서 임원진들이 일단 필라이트와 친하게 지내라. 저 사람과 가까이 지내자라는 것을 일본 회사 내에서 그게 회의 결과가 나와서 기타미는 시킨 대로 그대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이제 야유회도 이제 같이 가자 그래요. 이때가 여름이었는데 이 일본 회사가 고베 지역에 있었는데 고베 바로 옆에 있는 섬에서 보트를 타고 가서 함께 야유회를 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라이트가 제가 당신 회사의 그 야유회에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기타미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당신은 이제 사실상 우리 회사원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미국 판매 영업부의 이제 가장 중요한 직원이죠. 라고 하면서 마치 가족처럼 대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라이트는 이때는 내가 이제는 미국에서의 그 동료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가족 같은 사람들이 생겼구나라고 하면서 되게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아직은 순수한 것이죠. 아무튼 이 야유회에서 굉장히 이제 기쁘게 식사도 하고 뭐 달리기 대회도 하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필라이트가 1등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막 신나고 다 이제 분위기도 띄워주고 다 좋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필라이트가 심지어는 너무 좋아서 나도 이제 일본어를 되게 잘하고 싶다. 몇몇 일본어 표현들까지 썼다 그래요. 그리고 뭐 일본 문화라든가 그리고 아기자기하고 이 기발한 것들도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 이제 미국인은 사생활 함부로 잘 오픈을 안 하잖아요. 근데 마침내는 이 기타미 앞에서도 내가 한 달 뒤에 이제 결혼하게 될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오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타미가 이제 또 중요한 이제 정보를 하나 이제 얘기해 줍니다. 안 그래도 한 달 뒤에 이제 멕시코 시티에 올림픽이 열리지 않냐. 회장님이란 내가 이제 그 멕시코 올림픽 시티 그 올림픽에서 우리 운동화가 어느 정도 이제 사용이 됐는가도 이제 그리고 뭘 어떻게 고쳐야 될까도 확인할 겸 찾아갈 거고, 그 이후에 미국을 거쳐갈 건데 그때 이제 이 블루 리본, 이 필라이트의 사업장들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딱 줍니다. 자, 이 한 달 뒤에 벌어질 이제 일본의 회장과 이 기타미가 필라이트의 작업장을 직접 봤을 때 이제 어떤 반응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라면 위기예요. 아직 뭐 이게 그 블루 리본이라는 회사가 남아도는 자본금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일본에서는 이미 매출이 많이 올라가서 이 건물도 깨끗해지고 굉장히 회사다운 회사가 되었지만 아직 필라이트의 작업장은 호름하기 짝이 없는, 깨진 유리도 아직 갈지 못할 정도 여유 자금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무튼 한 달 뒤에 이 사람들이 필라이트의 직접 작업장에 찾아올 거라는 거, 뭐 이게 좀 위기 상황이 이제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필라이트가 즐겁게 야유회를 즐기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뜻하지 않게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노을이 석양이 지는 그 무렵에 필라이트가 해변가에서 혼자 앉아있는데 갑자기 옆에 기운이 없어 보이는 웬 50대 남자가 털썩 하면서 이렇게 앉더랍니다. 뭐 별로 이렇게 우울해 보이고 뭐 회사에서 이렇게 별로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 남자였대요. 뭐 후지모토라는 남자였는데, 그래서 뭐 필라이트랑 이렇게 간단히 인사를 한 다음에 대화를 하다가 후지모토 씨 영어 참 잘하시네요 했더니 이 후지모토라는 사람이 그때 조금 이제 생기를 이제 발동을 하면서 미군들이랑 뭐 이제 영어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잘하게 됐어요라고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히우지모토라는 사람이 이때 때마침 뭐 태풍 피해로 인해서 가옥이 이제 파손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불쌍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필라이트가 되게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이 사람을 돕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필라이트가 존슨을 얻게 됐을 때도 사실은 존슨은 그때 사회복지사 일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필라이트의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이트가 신발 한 켤레 그냥 줬습니다. 배려해 준 거죠. 그리고 이 신발을 뒤늦게 이제 존슨이 직접 신어보고 하면서 이거 좋다 나도 사발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후지모토라는 어떻게 보면 이 일본 이 회사에서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이 직원에 대해서 필라이트가 동정심을 지금 발휘하는 부분이 보여지죠. 이게 참 묘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결정적으로 큰 일을 이렇게 이루어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은데, 왠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인물처럼 보이는 사람조차도 적절히 이제 그 동정심을 느끼면서 이 사람에게 맞는 무언가를 시켜서 뭔가 이득을 얻게 되는, 그리고 조직을 발전시키는, 그래서 사람을 적재적소에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조차도 잘 사용하게 되는 모습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 많이 보여져요. 사실은 이순신 장군님조차도 뭐 해안가의 어부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빠짐없이 다 적재적소에 다 사용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에 나는 스티브 잡스조차도 이제 자기 동료, 그 이제 엔지니어로서만 재능이 뛰어났던 그 친구, 성적은 별별이었던 이 친구까지 그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차고 그 집에 있는 그 차고에서 그 허름한 그곳에서 이제 애플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남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좀 더 상대에 대한 어떤 그 판단에 대한 넓은 시야로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까지 잘 활용을 하는 이런 모습들은 참 많이 교훈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후지모토라는 사람과 어쨌든 이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되게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후지모토라는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뭘 도와줄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기타미가 다가오니까 이 후지모토라는 남자는 갑자기 이제 난 별 볼 일 없는 직원이니까 저랑 대화 그만하시죠라는 분위기를 풍기면서 쓱 돌아서면 가버리더랍니다. 기타미는 이 회사에서 좀 주류인 직원인 것이고 힘이 있는 직원인 것이고, 이 후지모토라는 직원은 일본 회사에서 존재감이 없는 그냥 나이만 있는 그런 직원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야유회까지 끝내 마치고 나서 필라이트는 이제 드디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자마자 이 불쌍한 후지모토가 떠올라서, 이때 당시 일본에서는 자전거 붐이 일었대요. 요즘에도 뭐 일본 사람들 막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막 보이시죠? 근데 이 후지모토가 자전거 살 돈도 없을 만큼 가난했을 때 이제 편지를 쓰면서 $50를 붙여서 바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조금 또 일본 사람 특유의 그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는데, $50가 그대로 봉투 안에 담겨진 채로 답신이 그대로 왔더랍니다. 내가 주변 상사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돈을 직접 받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다시 돈으로 돌려보냅니다. 대신에 자전거를 사라고 돈을 보낸 걸로 돼 있는데 차라리 물건으로서 직접 사서 보내주시면 그 선물은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이 후지모토라는 사람이 이제 답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라이트가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자전거를 직접 사줘서 이거를 이제 일본으로 이제 보내는 뭐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필라이트가 미국에 오자마자 곧 이제 그 진행대로 이제 페니와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약 200명의 하객과 함께 이제 성공회 이제 소속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의 이제 주례를 받으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서로가 이제 굉장히 떨리는 순간이었고, 어쨌든 필라이트는 이때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실감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기뻤다. 그리고 이제 페니 역시도 너무 긴장한 상태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결혼까지도 잘 무사히 이제 진행이 됐지만, 자, 그럼 이제 한 달 뒤에 그 출장 지역에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한 달 뒤에 있을 일본의 그 회장과 기타미가 직접 사무소로 방문했을 때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후지모토라는 남자는 이제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다음에 필라이트가 이것도 신기한데 되게 사소하게 대학교에서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여학생을 또 만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미대 출신의 여학생을 만나요. 근데 이 여학생을 통해서 나중에 또 엄청난 걸 얻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는 그 로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여학생을 통해서 또 너무 멋진 로고인데, 어쨌든 이런 대수롭지 않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까지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좀 윗사람들에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가, 뭐 이런 것을 이번 회차에서 교훈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